남편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편과 대화로 풀든지 그게 더 급하지. 결혼 생활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남편 그리고 아내고. 예, 근데 저는 20분 정도면은 6개월에 준하는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써니님도 목소리 들어보면 알겠지만 보통이 아니야. 촉이 왔으면 바로 던져야죠. 김선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네, 안녕하세요. 김선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오늘 네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우! 안녕하세요. 우리 김남훈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님 안녕하세요. 우리 써니님이 이제 드디어 방송인이 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생방 1분 전에 도착하는 이 센스. 진짜. 방송 사회 만에. 우리 PD가 요 구축 엘리베이터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방금 전에 똥을 쌀 뻔했어요. 약간 지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송할 때는 풀 드레스 착장, 그쵸. 풀 메이크업. 두 번째 방송 때는 슬리퍼에 그렇지, 까만 비닐봉투. 대신에 이제 까만 비닐봉투. 패션의 수준은 낮췄습니다만 뭐랄까 약간의 정성 표시. 그렇죠. 그러다가 세 번째는 위아만 넘어간가 하더니만 네 번째 때는 방송 1분 전 등장. 도착. 이야, 이거 프로 방송인이거든. 예, 이거 싱글벙글쇼 이런 분들 하는 거 있잖아요. 강성 김혜영 그렇죠. 선생님 뭐 그런 분들. 그렇죠. 생방송 음악 올라갈 때 등장하시는 거. 시그널 나올 때 등장. 그럴 때도 긴장 하나도 안 하세요. 이렇게 턱턱 하면서 진행하시는데 오늘 김선님의 그런 오로라를 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갔다 오느라고 이제 운전하면서 저도 솔직히 막 머리가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바싹바싹 타들어간 다른 이유도 있지 않나요? 최근에 김선님의 어머님께서 트위터를 팔로잉하기 시작하셨다는 거. 제가 뭘 요즘 쓰지를 못해요. 네.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엄청난 검열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양신께서 이 방송을 듣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네. 저희 또 입산 저희 남편께서 또 네. 이제 처가에 쪼르르 가셔가지고 그렇죠. 이제 와이프가 이런 걸 한다. 네. 그런데 꽤 웃긴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 양친께서 이제 팟빵 어플을 다운받으사 네. 그걸 듣고 계신데 정말 난감한 거는 저희 아버님께서 네. 상담킴@gmail.com에 네. 당신도 고민이 있다며 상담 메일을 보내신다고 해서 제가 아주 난감한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는 이제 시작할 거고요. 그 어느 때만큼이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애정,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칫했다가 우리 김선님, 네, 아주 엄혹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메일을 많이 주셔야지 안 주시면은 까딱하다 저희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상담 저에게는 메일. 반연한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딸년이 세상에 이러면서.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요. 뭐 이러면서. 네, 저희 아버지 메일이 채택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상담킴@gmail.com으로 그 고민 상담 메일을 많이 주시고요. 저희가 부족하지만 뭐 열심히 골라서 되는 대로 저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훈 선생님, 김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면 주책 맞다고, 철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겐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40인 남성이고요. 초등학생인 자녀 둘을 가진 가장입니다. 저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요. 길 가다가 고양이를 보면 가까이 다가가서 한참 바라보는가 하면 고양이 그림이 들어간 티셔츠도 여러 벌 가지고 있죠. 집에서 고양이를 꼭 기르고 싶은데 아직 한 번도 길러본 적은 없습니다. 아내의 반대 때문이죠. 물론 일이 너무 바빠서 고양이를 기르면 아내만 고생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여느 남편들과 달리 최대한 희생봉사할 마음의 준비도 돼 있답니다. 그러던 중 아는 분이 너무 예쁜 새끼 고양이를 한 마리 보여주셨어요. 앞뒤 안 가리고 일단 달라고 했죠. 고양이 집과 먹거리 등등을 받아 들고서는 용감하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다짜고짜 고양이를 보여줬어요. 속으로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면서 말이죠. 여보 어때? 예쁘지? 합정동 김 선생님 자기도 알잖아. 그분이 주셨어. 어떻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머 당신 여보 왜? 진짜, 왜? 미쳤어? 완전 귀엽잖아. 어떡해 이거 왜? 여보 그러지 말고 한번 자세히 봐봐. 만져도 보고 얼마나 예쁜데. 큐트. 여보 나 이 인간이 진짜 미쳤나? 왜? 야! 당장 고양이 데리고 나가!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정말 미치겠어. 이거 어떻게 데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레알로. 자. 진정하시고요. 우리 생방송. 잠깐만. 아니 여보 자기야. 아니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 목소리 왜 이렇게 큰 거야 진짜. 내가 자기 안 힘들게 똥 좀 다 치우고 자기가 정 싫다면 출근할 때 데리고 다닐게.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줘. 됐어. 김남은.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내가 뭘 했어? 그 인간하고 사업하는 거, 집에서 고양이 기르는 거, 이거 죽어도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두 가지 다 해버리겠다는 거야? 사업해서 그 꼴이 나더니 이번엔 뭐? 고양이를 기르겠다고? 김남은, 나 내일 법원 갔다 와. 왜? 서류를 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그게 아니잖아요. 저리 꺼져. 고양이 데리고 당장 나가. 그게 아니시잖아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저지른 잘못부터 최근에 저지른 실수까지 온갖 얘기를 다 들춰내면서 20분 넘게 저를 현관에 세워두고 몰아치더군요. 결국 쫓겨났죠. 쫓겨날만 하네. 고양이 선물해준 분에게 돌려드린 다음에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뒤로 며칠 동안 밥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사실 아내가 셋째를 임신한 상태거든요. 그럴만도 하겠다 싶긴 해요. 그럴만 하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를 쳐다도 안 봅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들어봤고요. 네. 이건 아니, 사연을 논하기 전에, 아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이 사연을 읽어보고 네. 이걸 상황극을 준비를 하면서 네. 그 아내분의 심정에 최대한 몰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셋째 가졌고 네. 남편이 하는 사업마다 족족 이제 망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힘들게 하는데 네. 이 고양이 새끼까지 데리고 오다니 이 이제 네. 아내분의 심정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제가 좀 많이 오바했죠. 근데 음량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었고. 그 지난 3회 때 네. 나무님이 하도 저 여자 목소리 안 같다고 막. 트위터 멘션 드는 거 보니까 중후하다. 여자분인지 몰랐어요. 네, 남성 MC 두 분? 남자 MC 두 분이 진행하냐고. 상처받았어. 이야, 진짜. 그래서 오늘 좀 열심히 노력 좀 했어요. 노력한 티 나요? 지금 게시판 보니까 이상님께서 크크크 레알 놀랍다. 푸하하하. 붉은 늑대님. 와우 시작부터 대박. 두 분 상황극장. 상황극이 맞긴 맞는데요. 네. 제가 놀랬던 건 레알이었습니다. 진짜. 실제 상황이었어요. 놀란 야, 거는. 크긴 크시다 진짜.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고민 안 되세요? 아니 근데 그 등치 네. 뭘 제 목소리 갖고 놀라고 그러세요. 아니 제가 무한하잖아요. 아니 등치가 커도 몸에 세포가 많을 뿐이지. 예. 두뇌 용량은 똑같아요. 세포의 크기도 크잖아요. 이렇게. 아니 크기는 조금 커요? 크려나? 크진 않을걸요? 아무튼. 네. 야, 하여튼 이 고민남, 고양이남. 제가 보기 고양이남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등치가 클 것 같아요. 그래요? 덩치가 크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아기자고 귀여운 거 좋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사실 헬로키티를 완전 좋아해요. 잘 아시겠지만 제 아이폰 케이스도 헬로키티고 집에 헬로키티 케이스만 20개 정도 있어요. 네, 유명하시죠. 예, 그리고 노트북 커버도 핑크고 네. 헬로키티 USB 메모리, 헬로키티 선풍기까지 올 콜렉션이 한 100가지 정도. 제가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노점에서 헬로키티 네. 이렇게 캐릭터 상품 파는 거 보면은 네. 그 나무님이 생각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자연스러운 연상. 심지어는 화성인 엑스파일에서 출연 요청 온 적 있어요. 대박. 예, 메시지가 와서 읽어보니까 김남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화성인 엑스파일 제작진인데요. 선생님의 취미를 가지고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하길래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왜냐면 제가 좋은 프로그램인 거 아는데 그 프로그램 나서 헬로키티에 둘러싸이는 거를 만천에 공개를 하면 제 메인 수입원 중에 하나인 강연이 끊어진다. 그렇죠. 예.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현장에선 괜찮겠지만 그치. 그 상층부에서 결제를 받을 때 나 이 사람 텔레비에서 봤는데 분홍색 고양이에 둘러싸여 살더라. 이 사람 괜찮겠어라고 하면 그 실무에 계신 분들이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보더라도. 아무리 헬로키티를 좋아하더라도 괜찮은 분이에요. 이렇게 말할 그게 없어요. 그렇죠. 헬로키티를 좋아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왜 그럴 거야 진짜 가슴이 아픈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분이 글쎄요. 제가 보기 실수를 했어요. 아무리 고양이가 좋아도 지금 셋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는 무조건 부인님 말을 들으셔야죠. 네. 근데 이제 그 아이 임신하신 이제 산모님들은 이제 많이 예민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좀 막연히 또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뭐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양이가 뭐
무슨 산모에게 위험할 수 있다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아는데 글쎄 그것보담도 일단 임신을 하면은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그렇죠. 애가 둘에 초등학생 네. 애들 둘에 또 이제 배는 불러오지. 오. 그런데 조그만 새끼 고양이까지 네. 그리고 이제 고양이는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이게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맞습니다. 예. 그것도 생명인데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먹고 싸고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접종도 여러 번 받아야 네. 되고, 그리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데, 이 남편분이 아무리 뭐 이제 희생봉사, 고양이를 위해서 열심히 케어를 하시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집에 계시는 사람은 아내분이고, 네. 뭐 남편분은 출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고양이 돌보는 책임은 임신하신 아내분에게 떠맡겨지게 돼 맞아요. 있는데, 예, 이 뭐 고양이 좋아하시는 마음은 남편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뻔하게 아내분한테 책임을 지워야 될 상황이 오는 거를 아시면서도 네. 본인만 좋다고 집으로 그냥 덜컥 데리고 가신 거는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전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 애가 둘이 있어요. 이건 집안 상태가 기본 이니셜로 치자면 지옥이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제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지옥이지. 예, 헬이 열리는 거죠. 헬게이트 오픈인데 사실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깔끔한 정돈 상태라는 것은 그 자체가 원래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초등학생 자녀 둘이 있는 상태에서 깔끔한 집안 매 끼니 때마다 제대로 된 식사와 밥이 올라온다는 것은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있는 결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남편분들이 보실 때는 이게 집이 바닥은 항상 깨끗하고 옷은 옷걸이에 있고 뭐 이제 식탁에는 밥이 차려져 있고 네. 요런 상태를 이제 퇴근하시면은 이제 보게 되시는데 보통 네. 근데 그런 상태까지 되려면은 이제 아내분이 엄청나게 시장 보고 쓸고 닦고 뭐 정리정돈하고 고생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들을 생략하고 항상 보시기 그렇죠. 때문에 초등학생 자녀 둘이라는 건 자체가 그 폴루션 오염이죠. 그 자체로 오염원 그 자체가 오염 근원이고요. 힘들어요. 힘든 상태에서 본인이 또 임신을 하셨잖아요. 네. 사실 임신이라는 상태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에일리언 있잖아요. 나 사실 그 임신과 출산을 아주 낭만적이고 굉장히 숭고한 상태로 보는 것도 옳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임신한 낭만적이야. 여성이 그렇죠. 모든 걸 다 감내해야 된다고 그냥 그걸 등치시켜보는 건 문제가 있어요. 아유, 다들 낭만적이야.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특히나 김선님도 해보셨고 사실 그 기본적인 생리 작용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그리고 항상 메스껍고 더부룩한 상태로 10개월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동물 같은 경우 심지어는 자기가 낸 새끼를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가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웬 새끼 고양이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임신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남편이 데리고 와도 아무리 이쁜 고양이라고 해도 막막한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임신해서 힘들고 몸은 무겁고 날은 더워 죽겠는데 그리고 여기 끝에 넷째 줄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거? 옛날에 저지른 잘못부터 최근에 저지른 실수까지 되게 이렇게 부터까지까지 들어간다는 거는 많다는 거야. 이 양반이 저지른 게. 그 뒷감당 이 사모님이 다 했어 내가 보기에. 아유. 예, 죄인이네. 엎드려 빌라. 이분의 그 인생 역정이 이 네 번째 끝에서 네 번째 줄에 다 네. 드러나네요. 어떻게요? 네,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네. 20분 넘게 20분. 그러니까 옛날에 저지른 잘못부터 최근에 저지른 실수까지 20분을 넘게 저를 현관에 세워두고 몰아치더라고요. 그렇죠. 20분. 20분 동안 공격당할 정도면은 이거는 이게 네. 현관에서 20분이면 안방에서는 이제 한 20시간? 20시간이 되는 네, 근데 거죠. 20분을 이제 축약해서 이제 빨리 네. 고향 갖다 주고 와라. 자, 요걸로 일단은 이제 됐는데. 지금 사용해 계신 신용카드를 반납하십시오. 사모님께 반납하고 한도 20만 원짜리 체크카드를 대신 발급받으시고요. 생사 여탈권을 돌려주십시오. 반납을 하시고 대신에 정말 고양이가 좋으면요. 셋째가 태어난 이후에 어느 자리가 잡혔을 때 그래요. 네, 정말 뭐랄까요? 꽃바구니 안에다가 이제 그 안에다가 반지랑 목걸이를 같이 섞은 상태에서 섞어서? 고양이 새끼 고양이 그 밑에 살짝 깔아요. 부록인가요? 부록이죠. 어디까지나 난 너에게 반지와 목걸이를 선물했는데 고양이가 딸려왔네. 어머, 이거 부록이네. 부록이야. 이러면서 집안에 잡지 사면 화장품 주는 것처럼. 그렇죠. 예, 뭐 농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사모님 부인 되시는 분의 건강 상태 이거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뭐 100% 잘못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건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사업하는 거, 고양이 기르는 거, 이건 죽어도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두 가지 다 해버리겠다는 거야?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 글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또 이제 옛날에 저지른 실수도 남편분이 있으시다고 하고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진취적이고 모험적으로 일을 많이 이제 뭐 이렇게 버리시는 분인데 네. 좀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약간 아내 되시는 분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누지 않지 않았나. 네. 그런 면에서 아내분이 조금 서운해하시는 게 좀 쌓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폭발을 하신 게 아닌가. 네. 근데 이제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이제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잖아요. 결혼을 해보면은. 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워서 뭐 헤어지기도 하고, 뭐 정말 오래 말을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보면은, 부부들이 그렇잖아요. 아, 우리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웠는데 저렇게 뭐 말도 안 하고 그랬어요. 뭐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 별거 아닌 거 이전에 섭섭했던 거, 말하지 못했던 거, 마음속에 쌓아놨던 것들이 쌓여서 아주 사소한 걸로 폭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 아내분은 남편이 자기한테 어떠한 일이든지 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에 관해서 충분히 자기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고양이까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고양이는 어떻게 본다면 부차적인 거고 그렇죠. 그 이전에 약 20분 동안 현관에 손난댔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일단은 이걸 문헌으로 남깁시다. 사과문을 문헌으로 남겨서 제출하시고요. 사본은 국정원에 보관하십시오. 요즘 원본이 많이 없어지는 시기니까. 그리고 이제 예. 좀 이렇게 증거를 남기시고 또 그런 것도 좋은데 남편분이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렇게 또 아내분한테 뭐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집에서 뭐 가정적이지 않으시고 이런 분은 또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전체 이제 글의 분위기, 가족을 이제 희생과 묘사를 봉사라는 말을 쉽게 많이 하진 그렇죠. 쉽게 남자들 하진 않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말 아니에요, 이건. 부인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남편들과 달리 최대한 희생 봉사할 마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 남편분의 인권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집 안에서 이제 집 안에 딱 들어가면 현관 발걸레가 있잖아요. 발 닦는 네. 거. 네. 그 밑에 장판이 있죠. 네. 그 장판 밑에 남편의 인권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잡혀서 산다는 얘기라고 할 수가 그렇게 있습니다. 느껴지시는구나. 예. 예. 근데 남편분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충분히 내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 내 이야기를. 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사실 아내 되시는 분은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나와 충분히 네. 상의하지 않고 있다. 그런 서운함이 이 고양이를 데려옴으로써 터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고양이로 드러난 문제는 사실 사소한 거고요. 평소에 좀 습관을 좀 더 많이 아내한테 자기 네. 입장이나 뭐 자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상의하면서 같이 뭔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양이는 이제 셋째 낳고 난 셋째 낳고 다음에 난 다음에. 예, 좀 와이프께서 안정이 되신 다음에 아까 나무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네. 제안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한 출산과 임신이라는 것은 횟수가 많아진 데서 적응이 되는 부분이 전혀 절대. 없거든요. No. 그야말로 신체에서의 반응이라는 것은 그 면역 기능의 상실과 함께 외부에서 다른 생명체 침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침입이죠. 똑같은 그 에일리언이에요. 아, 그 네. 몸에서. 그런 고통과 상태가 있는 거고 그런 어떻게 본다면 상황과 싸우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투쟁 너무 중이에요. 남편이 배려가 없는 거지. 그렇죠.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고향을 팍. 반성하시고요. 네. 네, 이거는 뭐 누구 편을 들어줄 수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네, 그 직장 벽에 딱 서셔서 손 들고 30분간 반성하시고 그다음에 네. 문헌 제출하시고요. 네. 이제 고양이는 이제 셋째 출산 이후에 네. 다시 들여오시는 걸로. 임신 기간 중에 좀 더 배려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다크 신사님께서 썬님 살아있네 하셨고요. 솔트피터님, 써니님 소리 지를 때는 여자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야? 와, 저분 아주. 켄트24님, 갑작스런 음량의 깜놀 잘 듣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만 놀란 게 아니라니까. 많이 놀라셨구나. 원루머님께서도 상의 없이 고양이 드린 건 잘못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그 다음에 최빈님께서도, 애가 있는데 개 고양이는 좀 그렇죠. 좀 미리 알아보세요. 하셨고, 파닥파닥님은 동물 좋아하는 사람으로 한마디 드리자면요. 충동적으로 생명을 키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물론 심사숙고하셨겠지만 동물 키우는 것은 아기 키우는 것처럼 손이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합의하시고 새 가족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자, 다들 뭐 비슷한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뭐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네. 자, 아무쪼록 뭐 셋째 아주 건강하게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좋겠고요. 그 아이의 또 다른 소중한 친구로서 고양이가 한 마리 집안에 들어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 김남과 함께하면 하쿠나 마타타 행복해집니다. 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함께해요. 실시간 엔돌핀 충전소 김선,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남은쌤, 선쌤, 안녕하세요. 방송 재미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나 부모님하고는 자주 얘기를 나누지만 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누면 다른 맥락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청취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저는 올해 29인 여성입니다. 28까지 3년 정도 잘 다니던 직장을 덥석 때려치우고 1년 가까이 준비해서 지금의 직장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미디어 업계,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느 방송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지 말아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쪽 일을 꿈꿔왔는데 첫 직장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습니다. 일단 생각했던 그림과 너무 달라요. 방송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잡일만 하는 건 물론이고 일주일에 사나흘은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합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요? 맘 놓고 쉬어본 게 언젠가 싶네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희망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돼야 하는데 자기가 추구하는 즐거움이나 가치를 위해 제대로 일을 하는 선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어쩌다 그런 선배들과 얘기를 나눌 때면 과연 나에게도 저 자리가 주어질까라는 생각에 답답해질 때가 많고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몸이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긴 하지만 과로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덜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과로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동료의 모습은 저도 이미 몇 차례 봤고요. 사생활 같은 건 제 사전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아버지는 당장 그 일 관두라고 난리세요. 그나마 남자친구가 힘이 돼줘서 버티고 있습니다. 방송 일에 대한 저의 생각이 너무 막연했었나 봐요. 저는 제 목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소소한 인간관계나 행복한 평범한 일상의 즐거움,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무조건 버티면 언젠가는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늦기 전에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걸까요? 참고로 이곳에서 일한 지는 1년 정도 됐습니다. 네. 20대 후반에 방송 일을 하시는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마 프로듀서, PD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네, 느낌이 그래요. 잡일 어쩌고 이렇게 나오고 네. 보니까. 근데 28살까지 다른 회사 일을 3년 정도 하다가 준비해서 바로 또 프로듀서로 들어간다.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준비도 많이 하시고 자기 삶에 있어서 고민도 상당히 하시는 그런 분으로 느껴지는데 네. 자, 그런데 1년 만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방송국에서. 저도 방송 일을 한 지 12년 차, 13년 차 되어가는데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네. 그런데 참 20대 후반이란 나이가 이런 변화? 아니면은 흐름이 막 바뀌는 거 그런 게 많이 있는 시기 같아요. 그렇죠. 20대 후반에 많이들 고민을 하세요. 보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무님.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 위주로만 네. 막 살아가다가 계속 이제 주입식 우리도 다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그렇게 열심히 정말 아침에 학교 가서 정말 별 보고 가서 별 보고 오는 그런 생활 하다가 대학교 가서 또 정신없이 또 학점 따고 뭐 스펙 쌓고 영어 시험 보고 이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면은 내가 이제 원하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건데 네. 사실 이때 많이들 이제 꼬여요. 사람들이 꼬이세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만 평생 받다가 갑자기 대학 진학할 때 너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너의 정말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과를 선택을 해라. 네. 이래요. 그럼 이제 과 선택에서부터 꼬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 선택에서 꼬이면은 이제 직장 잡는데도 꼬여서 뭐 괜찮은 직장 한 2, 3년 다니다가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일도 익숙해지고 뭔가 이제 살만한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꿈꾸던 건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좀 그런 차원에서 뭐 3년 정도면 이제 일도 손에 있고 또 이렇게 모든 환경이 익숙해지실 네. 때가 돼서야 돌아보신 거죠.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일은 방송 일인데 맞아요. 전혀 상관없는 직장에서 1살, 2살 나이만 더 먹고 30살 넘어가면 정말 어떻게 내 방향을 돌릴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에 과감하게 그만두시고 1년 동안 준비를 하시고 네. PD로 추정되는 그런 이제 직종으로 전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신 지 한 1년 만에 이게 과연 내가 꿈꾸던 그 일인가 네. 하는 회의감이 확 밀려오시는 거죠. 네. 뭐 지금 이제 해설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대체로들 많이들 그렇죠. 그러시거든요. 예. 그래서 20대 후반에, 그러니까 갈림길이에요. 한 28, 29 요쯤이 또 뭐 여자분들은 더 이를 수도 있는데, 뭐 남자들 유학을 이제 30대 초반. 그렇죠. 이제 네. 남자분들은 이제 아무리 빨라야 이제 졸업하고 취업하면 군대도 있고 28, 그러니까. 30이니까 여자분들은 뭐 27, 8때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뭐 대학원을 갈 것인가, 이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확 질러서 유학을 갈까, 아니면 결혼을 할까. 막 이렇게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분은 이제 전직을 택하신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일단 1년이라고 하니까 조금 성급하신 게 아닌가. 아직 뭔가를 판단하기 1년은 좀 급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주변에 있는 지인들, 프로듀서들, PD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몇 년 정도 연차가 쌓여야만 예를 들어서 KBS 다닌 사람이면 본관에 있는 계단이 몇 계단인지, MBC 다닌 친구면은 지하 2층 식당에서 밥은 어떻게 먹는지, SBS면은 SBS는 뭐 앞에 벼가 없네. 앞에 있는 그 파리공원에서 어떻게 놀아야 재밌게 노는지, 어디 벤치가 제일 좋은지 이거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차라는 게 일정 부분 그 사람의 희생이랄까 그 감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28살에 처음 프로레슬링 선수가 됐거든요. 네. 정말 그게 꿈에 그리던 거, 이 레슬링 선수가 돼서 입문하고 데뷔를 했는데, 데뷔 전 이후에 삶이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정말 원한 거였는가. 링에 올라가서 맨날 두드려 맞고 내려오고, 그렇죠. 또 악역이니까 욕은 욕대로 먹고, 관객들은 나한테 침 뱉고, 의자 날라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벌이는 진짜 안 좋아요. 벌이는 진짜 몇만 원 수준. 그랬었죠. 그렇게 반복하다가 이제 다른 일도 하면서, 한 몇 년인가 지나고 나서 겨우 제 캐릭터를 찾은 거거든요. 그제는 의미 없이 두드려 맞고 내려오다가 내가 생각하는 악역은 이게 아닌 것 같다. 악역이라는 게 정말로 그냥 뭐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그런 악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니까 저 사람을 꼭 이겨서 내가 사랑한다는 거를 내가 강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흉기도 쓴다. 이런 어떤 제 나름대로 악역 캐릭터를 만들어서 링에서 어필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일본까지 알려져서 일본에도 진출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1년 만에 어떤 내가 정말 원하는 걸 한다는 거는 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예, 내가 건축 설계 사무소에 들어가는 이유도 내가 원하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지만 들어오자마자 처음부터 건물 설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건축 설계 가장 잘하는 방법은 건물주가 되는 거죠. 나 이런 반전. 제가 보니까 다들 그렇더라고요. 억울하면 출세 완전히. 돈 버는 게 최고예요. 아무리 그림 설계 열심히 해서 갖고 가도 제 친구들 설계사 많은데 건물주가 싫어요. 여기 삼각형으로 해주세요. 이러면 삼각형으로 바뀌고 그리고 맛있는 식당 좋은 셰프가 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건물주입니다. 그것도 건물주야? 왜냐하면 임대료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껏 좋은 재료를 쓸 수가 있어요. 실제로 물어봤어요. 사장님한테 음식이 되게 맛있어서 아니 사장님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음식이 나와요? 여쭤보니까 제가 이 건물 오너예요. 그래서 저는 쓰고 싶은 재료 마음대로 씁니다. 맛집의 비밀 건물주. 임대료 걱정이 없으니까 뭔가
그렇게 상담이. 방송국 사장이 되면 돼. 아, 그러니까 아주 남자친구를 버리고 방송국 사장 아들하고.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고품격, 우리 고품격 그렇죠. 이 상담 방송 듣고 네. 계십니다. 근데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삶의 좌표의 탐색이라고 봐요. 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목적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GPS 내비게이션 길찾기 검색을 하면 가장 먼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지구상의 궤도에 떨어져 있는 48개 위성으로부터 3개 이상의 신호를 받아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를 알아낸 다음에 루트 검색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이 아주 훌륭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일단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고요. 일단 이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분은 이제 그런 생각하신다고 정말 이게 내가 하고 싶던 그 일이 맞는지 이걸로 지금 고민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역으로 그럼 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이 과연 뭐였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곧바로 들어가서 내가 회의를 할 때 딱 내 프로그램에 대한 내 아이디어를 딱 제시를 해서 내 아이디어가 막 프로그램이 되고 히트를 하고 뭔가 이렇게 남 앞에 딱 드러나는 정말 메인 PD로서의 일을 하시고 싶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상 이제 회사에서 하시는 일은 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잡일 정도의 별로 비중 없는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이제 늦게까지 피곤하게 하셔서 갈등을 하시는 건데 1년 어느 회사 어느 집단 또 어떠한 회사든지 들어간 지 1년쯤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딱 어릴 적 꿈꾸었던 그런 멋진 그런 메인 무대에서의 일을 시켜주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그렇고 정말 뭐 삼성에 들어가도 그럴 것이고 뭐 큰 조직이라면 아마 더욱더 그럴 거예요. 이게 게다가 이제 지금 방송계나 또 이제 제가 잠깐 있었던 또 잡지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좀 도제식으로 일을 배운다고나 할까요? 좀 그런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덥석 신참한테 그런 메인 잡을 딱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24살 때 잡지사 처음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였냐면 웹하드에다가 선배들이 이제 사진 자료를 쫙 찾아요. 패션 잡지나 이런 데 이제 실을 만한 그런 멋진 사진 자료들 찾으면 저는 그거를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서 웹하드에 저장을 해준 일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외국 잡지들을 보면서 외국 잡지는 어떠한 광고가 어떻게 나갔는지 그거를 이제 뭐 미국 잡지, 영국 잡지, 뭐 다른 유럽 잡지들을 찾아서 그거를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는 일을 했어요. 완전 단순한 일이죠. 정말 그것만 거의 한 3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열심히 하고 나니까 나중에 선배가 저를 보더니 너 이거 그만하고 나 따라와. 이러면서 이제 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줄씩 두 줄씩 또는 박스 기사 하나 이렇게 쓰다가 한 페이지짜리 제 기사를 갖고 또 이제 아예 정식으로 제 배당이라고 하죠. 이제 기사 배당을 주는 거예요. 배당 꼭지를 받고 이렇게 되는 데까지 한 1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도제식으로 일을 하는 약간 그 창의력을 요구하는 집단들에서는 대부분 이래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포지션인지는 뭐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대충 이제 PD 일 정도로 짐작을 하고요. 조금 더 일을 배우는 그 옆에서 옆눈으로 배우고 선배들 하는 거 이제 넘겨다 보시면서 좀 더 기다리시는 것이 너무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나에게 원하는 일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나가 떨어진다. 이거는 좀 너무 급하신 생각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또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플랜 B에 대한 보관이 정말로 있는지. 플랜 B. 네, 이 방송국이 플랜 A라면 방송을 그만둔 상태가 바로 플랜 B가 될 텐데 플랜 B가 정말로 계획이 서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집행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본인이 한번 문서로 만들어 보세요. 정말로. 아까부터 문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왜냐면 사람이 머릿속으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종이로서 프린트 아웃돼서 내 눈앞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일종의 정말로 이제 종교로 치면 성경이고요. 법으로 치면 법전이고요. 어떻게 본다면 사업으로 치면 사업 계획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리를 잘 해서 내가 과연 플랜 B는 그럼 감당할 수 있는 건가? 플랜 A가 안 된다면 플랜 A와 플랜 B를 비교를 해보시고 거기서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김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조직, 어느 회사나 어느 단체나 1년 만에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지 않고 그거는 그 사람의 재능 유무와 관련이 없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좀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방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보자면요.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누군가 잘못 테이프 하나 안 갖고 오면 난리가 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의자가 제대로 배치돼 앉아 있었다면은 그 부분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소품 같은 게 걸려가지고 다시 찍을 수 있는 거고, 모든 것 하나가 다 지박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방송 컨텐츠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는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낮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자기를 이해해주는. 네. 사실 대부분의 20대 후반 여성들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게 남자친구란 UFO, 내시, 설인, 사수카치 이런 존재와 똑같은 거예요. 상상 속의 존재라고요. 유니콘이랑 똑같아요.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본 적이 없어. 네, 그러다가 그렇죠. 골드미스가 되고 골드미스가 됐다가 올드미스가 되고 그대로 이제 저 되시는 건데 뭐야 방송국 다니면서 부모님의 이해해 주신 부모님의 남자친구까지 다 갖추셨네요. 네. 아 진짜 그래요. 제가 처음에 그 24살 5살 때 잡지사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너 남자친구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잘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금 없으면 계속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사할 때 없으면 계속 없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43살까지 45살까지 가고 편집장하고 은퇴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편집장 돼서 책 한 권 내고 그렇죠. 나는 사랑보다 일이 좋다. 그렇죠. 나는 화려한 싱글 화려한 다리 이렇게 꼬고 네, 앉아가지고 이제 커리어우먼 포즈로. 예, 그 커리어우먼 포즈로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삶.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이제 바쁜 방송도 좀 바빠요. 이런 쪽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참 이제 그 연애 관계를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현상 네. 유지만 하기에도. 근데 지금 이해해주신 남자친구 있는 게 어딥니까? 맞아요. 힘을 우리 내세요. 청취자분들이 올려주신 거 한두 개만 읽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젊은 6월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뭐지? 방송도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잖아요. 작업 중 기술이 필요한 일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진 않아요.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었다면 참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나마 또 우리 사연 주신 분께서는 자기 일에 대한 그 발사대? 로켓으로 치자면은 그 방향은 잡은 거잖아요. 시간이 더 지나고 관록이 쌓이면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건데 그 기회를 못 잡은 분들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일단은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필드에 딱 들어오셨으니까 열심히 실력을 쌓고 선배들이 하는 거 넘겨다 잘 보시고 네. 그리고 이 시간이 그냥 내가 잡일이나 하면서 허비하는 시간 너무 힘들다. 잡일이 아니죠. 그 잡일이 아니죠. 예.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품 하나 어떤 무슨 대본 하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 총합이 이제 방송인데 그런 중요한 방송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의 자긍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훌륭한 PD, 관록 있는 PD가 되셨을 때 섭외 좀 해주세요. 해비원 네이버.com 빨리 메일 주소 얘기해. 빨리. 저요? sunnyKH78@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 저희 언제나 섭외. 언제나. 예, 지금 보니까 저희 패키지로 하면 좀 싸요. 큰 방송사 같은데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M본부? 예, 아니 뭐든 간에 국민TV 언제든 버릴 준비되어 있고요. 아닙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농담이에요. 여기보다 10,000원만 더 주세요. 그래도. 자, 그러면은 힘내시라고 파이팅 한번 박수.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이렇고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 제 나이 올해 38, 아내와 동갑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 정도 됐고요. 아이는 아직 없어요. 저희는 맞벌이를 해요. 저에 비해서 아내의 일은 사람 만날 일도 많고 이래저래 활동적이기도 하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모처럼 일이 일찍 끝날 것 같아서 집에 먼저 들어가 저녁을 준비해 놓기로 했죠. 그것도 맛있는 불고기 요리. 아내도 너무 좋아하면서 최대한 일찍 들어갈 테니 꼭 같이 먹자고 했고요. 요리를 다 했는데도 아내가 들어오지 않아서 전화를 해보니까 직장 동료 한 명이 배가 너무 고프다고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해서 먹고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남자 동료하고요. 어머. 여보 미안해. 너무 정신없어서 나 전화 못해서 미안. 헤이, 아니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아니 가정 있는 여자가 남편이랑 저녁 먹기로 했다고 하면 못 들어가게 붙잡을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당신도 알지? 우리 팀 김용민 씨 평소에 나 너무 많이 도와주잖아. 근데 그 사람이 고민이 있는 것도 같고 해서 고민 많아. 전체가 많아. 같이 먹자 그래서 어떡해 같이 먹어줘야지. 오늘 한 번만 이해 좀 해줘. 미안. 진짜 너무한다. 벌써 몇 번째니? 저번에 해물탕도 내가 끓였고 저저번 주에 내가 닭도탕도 내가 끓였는데 너 항상 그래왔어. 내가 뭐만 만들면 안 들어온대. 미안해. 너 왜 그렇게 행동거지가 해퍼? 응? 너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막 우습게 보이고 다니니까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머 지금 뭔 소리야? 뭐? 행동거지가 해프다고? 그래 왜? 나 기가 막혀.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자기 진짜 말 다 했어? 그게 와이프한테 할 말이야? 할 말이지. 그럼 넌 그게 할 짓이야? 입장을 바꿔봐. 그렇습니다. 행동거지가 해프다는 그 말에 아내는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렸고 저 또한 아직 화가 안 풀린 상태죠. 사실 아내는 예전부터 직장 남성 동료들하고 유달리 잘 지내는 편이었어요. 평소에 따로 만나서 밥이나 술을 먹는 경우도 많았고요. 차라리 저도 그 자리에 불러주면 좋을 텐데 아내가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술에 취해서 연락이 끊긴 채로 겨우겨우 기어 들어오는 일도 몇 번 있었고요. 그리고 잊을만 하면 동료 남성과 나누는 문자와 전화통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심각하게 생각한 적도 몇 번 있어요. 제가 소심한 걸까요? 저는 평소에 사람이 너무 좋고 우유부단하다라는 말을 종종 들어요. 제 태도를 고쳐볼 필요도 있을까요? 그러다가 의처증 비슷한 걸로 보이면 어떡하죠? 네, 세 번째 사연 들어봤는데요. 불고기남. 불고기남. 남편분이 이렇게 요리도 하고 기다리셨는데, 이제 아내 되시는 분께서 다른 남자 동료하고 식사를 하고 들어와 버리신 거죠. 네. 열받으실만 하네요. 열받을만 하죠. 네, 열받을만 해요. 열받을만 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저는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자신이 요리를 했다는 것에 대한 그 본인이 굉장히 자긍이 많이 되어 있는? 사실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음식을 해놨는데, 네. 남편이 쌩까고 늦게 들어오는 거는 일상다반사잖아요. 그쵸. 종종 있죠. 제가 된장찌개 2인분, 3인분 먹는 거는 기본이에요. 아니, 밥을 해놓으라 그렇고 인간이 맨날 늦게 들어와. 네. 그러면 뭘 먹고 싶다 말하지 말든지. 최근에 그렇게 배신당한 메뉴는 뭐였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미역국 끓여달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 굽고 미역국 끓이고 있는데. 네, 고기 굽고 미역국 고기에다 또 소고기 미역국 끓여요. 우리 우와. 집은 이제 육식동물들이랑. 네. 그래서 딱 끓여놓고 있는데 7시 반에 전화가 오네? 네, 뭐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내가 우리 선배가 미국에서 왔는데 내일 들어간다. 나 어떡하지? 나 오늘 꼭 봐야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제가 뭐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알았어 나 혼자 먹지 이러고 네. 먹었죠. 근데 뭐 이런 일은 그냥 여자들한테는 일상다반사예요. 뭐 네. 그렇게 많이 이젠 짜증도 안 내요. 7년쯤 되니까. 그러니까 빈도의 차에서 나오는 스트레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분이 근데 말이 좀 잘못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해프다니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그 누구에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냐면 그 해프다란 말 자체가 일종의 그 정조관념과 연결이 되는데 저는 정조관념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어떤 애정 행위를 했다. 그럼 그 사람의 개인 자유지. 그거를 주변에서 그 빈도가 많으니까 넌 해퍼. 그게 뭐야? 그러면 월 1회면 안 해픈 거야? 아니면 월 2회면 해퍼? 아니 기준 그러면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기준이 그러면 복수의 여성과 여러 번 관계를 하면 해픈 건가요? 해픈 건가요? 아니면 그 소수? 그럼 몇 명까지? 2명에서 4명까지는 괜찮은 거고 4명부터 6명까지는 뭐 안 해픈 건가? 이거 뭐냐면은 기준을 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그냥 옆에서 아우 쟨 해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에 안 아무데나 들니까 갖다 이 말 붙이는 거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말을 부인한테 쓴다는 내 것은 말이 그거는 무슨 생판 모르는 뭐 너님이 잘못하셨어요. 그치. 죄송합니다. 이거는 와이프께서 뭐 이제 저녁 다른 분하고 드시고 늦게 들어오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말 하나로 이 남편분은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여성, 남성분, 그러니까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의 어떤 컨디션, 이 상태는 일단 노내로 치고요. 말씀하실 때 약간 제가 보니까 그 감정을 전달하세요. 감정. 우리가 이야기할 때 팩트를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쓸데없는 가치 판단을 유도하는 이미 가치 판단을 한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이 대화의 모든 센텐스가 오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이렇게 하면 이것보다도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 들어온 거니? 라고 하면 정말 이유를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뉘앙스가, 악센트가 너 왜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되면 이미 이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너 늦게 들어왔으니까 내가 열받았어라고 감정을 전달한 거고 여기에 해퍼라든가 너 뭐하고 다녔냐? 너 지금까지 뭐하고 다녔어? 너 뭐 이렇게 늦게 들어와? 이렇게 되면은 이미 그 상태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여기 람라미님이 올려주신 글이 있는데요. 저도 남편이 기다리는데 회사 동료가 혼자 밥 먹어야 된다고 찡찡대서 하루 펑크낸 적 있어요. 그런데 해프단 말은 심하신 듯. 남자 동료랑 연락은 저는 잘 안 하는데 아무튼 사모님한테 쌓인 걸 한 방에 심한 말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사모님한테 쌓인 걸 주장하실 기회를 놓치셨네요. 네. 이분 말씀도 나무님 말씀하고 이제 비슷한 말씀. 사실 단어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꼬투리 잡히는 거는 우리 정치면서 자주 보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요즘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예, 그렇죠. 네. 예, 민주당 그러니까 본질하고 상관없이 감정 섞인 말이 딱 들어가 버리면 들어가서 이제 새누리당은 얼씨구나 막말이다 이러면서 막말이다 이제 이걸로 하는 이제 건데. 뭐 조중동 사리 곰탕면을 우려 먹는데 예, 이렇게 말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질은 저쪽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말 실수 삐끗 하나 잘못한 걸로 이거 덤터기를 이제 뭐 막고 네, 옳은 것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딱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의 원래 뜻은 커뮤니티에서 나왔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나누다, 공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전달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달을 통함으로써 공통의 가치, 공통의 이상을 공유하고 나누는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본래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내분에 대해서 좀 열이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쓸데없는 감정의 동인을 유발하는 용어라든가 표현은 자제하시고 팩트만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아내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남자분이랑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술도 마시고 들어오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남자나 여자나 같은 동료랑 술을 안 마실 수도 있겠지만 뭐 술도 마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회사 생활은 이제 남편분도 직장 있고 여자분도 직장 있으신데 이게 참 이중적이에요. 이 여자들은 회사 생활도 잘해야 되고 네. 남자는 회사 생활 잘하면 돼요. 그냥 술도 잘 마시면 되고. 그런데 여자들은 회사 생활도 잘해야 되고 집안일도 잘해야 되고 회사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거기서 남자 동료하고도 뭐 어느 정도 남편이 기분 나쁘지 않을 만큼의 선. 그런데 네. 그거는
남편이 어떤 이해의 기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집집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또 고려를 해가면서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 뭐 좋게 말하면 조심이지만 나쁘게 말하면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다고요.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 성공한 여성 상사, 보스들은 아주 표독스럽고 성격 나쁜 걸로 그려지는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직장 체계 안에서 여자분이 저렇게 고위직까지 올라가려면 정말 얼마나 그 정글소를 헤치고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현실성이 있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뭐냐면 남자가 술 먹고서 그 다음날 넥타이 흐트런치 들어가면은 야 어제 늦게까지 접대하느라 고생했구나. 이런 반응이 있고 여자가 그렇죠. 꿀물 끓여다 받치지. 예, 여자가 예를 들어서 회사 출근하는데 스타킹 올이 나갔다. 그러면 아유 저 칠씨 못지 못해가지고 막 그렇죠. 이렇게 험한 소리 듣기 마련이죠. 네. 여자가 직장생활 한다고 말이야 해프게 밤늦게까지 술 먹고 들어오고 너 살림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 소리 듣기 뻔하죠. 제가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거 재밌겠다. 재밌겠다. 청취자 여러분들 긴장해주세요. 아니, 그런 건 긴장해주세요. 금융권에서 굉장히 고위직에 계신 여성분하고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이 이제 굉장한 인생 선배분이시고, 나름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싶었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금융권이든, 뭐, 공기업이든, 정부든, 어디든 간에, 뭐 금융권에서는 예를 들어 뭐 상무급 이상 뭐 이렇게 하면 여자분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게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거의 남자분들이고 특정 학교 특정 지역 출신들이 이렇게 잡고 있어요. 많이. 그런데 상무급 이상이 되려면 되는 여자들 올라가는 여자들은 거의 싱글이래요. 자기도 싱글인데 왜냐하면 결혼한 여자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없대요. 거의 힘들대요. 왜냐, 너무 많은, 뭐, 집안일, 애들, 남편, 딸린 식구가 너무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가면 너무나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일을 그만두거나, 뭐, 스스로 이제, 뭐, 거의 남성화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여자라는 생각을 잊고 살았대요. 나는 여자가 아니다. 그냥 남자들하고 똑같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치열한 금융권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기도 했는데 멋있는 삶을 살고 계시죠. 이미 마초화된 남성화된 여성이 돼서 더 군기를 강조하고 더 직장 내 기율을 MCK 그 김성주 회장님인가? 그분 네, 그분도 MCK였나요? 그분 쓴 책도 MCM이죠. MCK는 어디야? 그분 쓴 책이라든가 글 읽어보면은 뭐 도전 정신, 열정, 패기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물론 그 젠더에 따라서 남성은 진취적이고 여성은 뭐랄까 자애롭고 이런 젠더에 따라서 특정한 어떤 성품을 1대1로 직결시키는 거는 좀 고리타분하긴 합니다만 그분 책을 보면서 이분은 어떤 거대한 어떤 뭐랄까 마초적인 세계관을 스스로 만드셨고 그걸 구현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그런 직장 풍토 우리나라 사회 풍토에서 여자분이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남자분이 조금 더 조력하는 모습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글쎄요, 조금 더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금융권에 계신, 그 고위직에 계신 분 말씀처럼, 그러니까 여자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정말 이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 성공하려면 내가 여자라는 것, 여자로서 사회에서 강요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벗어난 사람.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여자, 싱글, 독신 여성들만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가 전 좀 참 슬펐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가정을 가진 남자들이 뭐 이제 고위직에 올라가고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네. 그리고 일에 열심히 몰입을 하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남자 여자 성별을 떠나서 직장 동료들하고 자주 커뮤니케이션 하고 뭐 전화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남편한테 그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으면 스스로 점점 위축되고 그러다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도 뭐 여자분이 이제 자기를 이제 배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내분이 1대1로 똑같은 직장 생활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남자분이 뭐 회사 일로 전화통화 오래 한다고 그래서 와이프가 눈치 주고 별로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전화해 아니면은
같이 차에 가면서 이제 전화가 오게 되면 라디오 볼륨 줄여주고 여자분은 아마 그렇게 하실 거란 네.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게 사회에서 그동안 요구됐던 여자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남자는 또 그렇게 치열하게 일하는 것이 사회에서 그동안 요구됐던 남자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남자 여자가 없고 다 똑같은 직장 생활에서 똑같이 월급 받고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각자 직업의 영역은 좀 존중해주고. 정말 하실 말씀이 많으시네. 아니 그렇잖아. 네. 생각을 해봐. 아, 누가 뭐래요? 네. 저는 근데 여자분들 가장 힘들어 보일 때, 불쌍할 때가 뭐냐면은 회식 자리에서 남자 상사들 완전 썰렁한 농담할 때. 아 짜증. 완전 짜증인데. 말만 들어도 짜증. 저는 그게 제일 불쌍해요. 특히나 이 양반들이, 이 꼰대들이 성적인 농담을 해요. 아 정말 싫죠. 완전 싫죠. 얼마 전에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자 기자들 네. 앞에서 아 너무 붕어빵, 더러웠어. 처녀, 나 진짜 아우 하지 마세요. 너무 더러워. 얘기 안 해요. 그 아저씨 개그가 더러운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자신보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소재로 해요. 그 자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당대표 누구죠? 우리 지금 당대표요? 네, 존재감 없는 그분. 김한길 대표님. 네, 김한길 대표라든가 아니면 박지원 의원처럼 자기 동네, 자기 나와바리 실세를 가지고 농담을 했으면 같이 웃을 수 있죠. 그게 바로 풍자지. 농담이고 풍자고 해악인데 지보다 약한 붕어빵, 자기보다 약한 처녀, 누가 보더라도 권력관계에서 위에 있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거기다 외설적인 코드까지 속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사건 나는 거죠. 요즘 세상에. 근데 그런 개그를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랑 사장님이 맨날 해. 아우 정말 환장해 죽겠어 진짜. 정말 미치겠죠. 네, 거기서 웃어주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술 따르면서 억지 웃음. 너무너무 그러니까. 싫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부인 되신 분께서 좀 술에 취하면 그 전화가 끊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너님 잘못이에요. 아무리 이거는 그래도. 이제 아내님 잘못이야.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분께서 일단은 카운트를 하세요. 그래서 5회, 월 5회 이상의 경우에는 월 5회 너무 많다. 월 3회. 3회? 2회. 월 2회 이상의 경우는 아니 어떻게 여자가라고 말해서 죄송한데 여자나 남자나 술에 취해 어떻게 기어 들어와요. 이건 우리 남편도 이러진 않아. 그래서 그 만취 상태 2회 도달 시 여유 자금의 30% 압류. 오. 네. 그리고 5회 이상 시는 100% 압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페널티를 만드세요. 아예. 네. 그리고 그에 준하는 조건을 남편분도 만드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도 몇 번 늦게 들어오면 나도 용돈 얼마 압류 당하겠다. 자발적 압류하겠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조건을 만들어서 그렇죠. 지키는 걸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퉁치는 거죠. 네. 얼굴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힘들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준 사연 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게 올랐을까요? 네. 어떤 게 올라왔을까요? 네. 잠깐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트피터님 네. 사연 읽어볼까요? 현실적으로 외도하면서 가정 지키는 남성 많아요. 여자들은 무슨 수도사입니까? 외도. 외도까지 가시면. 외도까지 가면. 솔트피터님 지금 정류장 지나치셨어요. 너무 많이 가셨어. 돌아오세요. 네, 저희 합정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신도림까지 가셨네. 네, 가온가람님 올려주신 건요. 맞벌이 8년 차입니다. 회사에서 인간관계를 남녀관계로 보는 시각은 아닌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직장 생활에 역할이 있기에 존중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그렇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설마 아내분에게 빚이 3억 정도 있는데 그 빚 갚아주는 조건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라면 사랑해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집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교집합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는 것도. 네, 그렇죠. 어디 주말이든지 뭐든지 간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 노는 이 아이템을 개발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놀러 간다고 하면서 여행지 숙박을 정한다거나 이런 걸 모두 와이프한테 맡긴다든지 아니면 놀러 가면서 밥하는 걸 와이프한테 맡긴다든지 그거는 본인만 노는 거거든요. 놀러 가면서 하루 세끼 모두 다 사 먹겠다. 아침은 호텔 조식으로 먹고 점심 저녁은 어디 민물탕이 맛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가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놀러 갔을 때 내가 고생을 안 하겠구나. 그게 여행이거든요. 그렇죠. 여행 가면서 여자분한테 모든 거 다 떠넘기는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너만 놀러 가는 겁니다. 너니 혼자 가시는 너니 혼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말 중에 가장 황당한 말 중에 하나가 오늘 비도 오고 그냥 간단하게 국수나 먹자. 제발. 국수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국수요? 삶아야지, 고명 만들어야지, 국물 내야지. 완전
완전 짜증나는 작업이 국수고요. 국수가 또 열받는 게 뭐냐면 국수만 테이블 위에 올려놔 보세요. 10분? 5분?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횡해 보여. 다른 걸 또 올려야 돼. 뭐 전도 좀 붙이고. 전도 좀 붙이고 뭐 좀 하다 보면은 계속 커져요. 잔치상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수는 남으면은 그냥 버리던가 자기가 먹던가 완전 복잡한 프로세스가 국수고 정말 간단하게 먹을 거면 있는 거 그냥 차려라. 이게 간단하게 먹는 거지. 오늘 간단하게 국수나 먹자. 그건 너한테나 간단하지. 먹는 사람이나 간단하지. 아 그리고 국수가 짜증나는 게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명 뭐 국물 내는데 네. 기본적으로 30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멸치국물. 차려놓으면은 5분 만에 없어져요. 5분 만에 없어지고 무엇보다도 그 타이밍에 정교하게 맞아야 돼. 아 맞아. 퍼지지 만들고 않게. 나서 3분 내에 손님이 그 맞은편 테이블에 안 앉으면 이거 퍼져버려요. 완전 먹기 힘든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 옛날 6.25 때 배급 스타일로 맹물에다가 면 말아서 드실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간장 찍어서. 그러면 괜찮지. 그게 아니고 결국은 한상 잘 차려진 걸 말씀하시는 건데. 왜 우리 국수 예. 얘기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버든을 주는 짐을 주는 형태로 해서 시간을 같이 보낸다라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같이 보낸다고 하시면은 어디 외부 나가서 정말 예약부터 모든 거 한번 남편분께 싹 다 하시면서 직장 생활에서 부인분께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같이 좀 해소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는 거죠. 네. 괜히 여기서 돈 아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하루 세 끼는 먹어야지. 그것도 여자들 안 그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여러 가지 참 이해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김선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생방송은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한 번에, 팟캐스트는 둘로 나눠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올립니다. 7월 22일 생방송분 첫 번째 팟캐스트 편을 마칩니다.